네, 2024년 3월 둘째 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있는 중국 업체들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런 중국에 맞서 획기적인 신기술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무게를 줄인 배터리 셀로팩을 최초 공개했고, SK온은 충전 시간을 대폭 단축한 슈퍼패스트 배터리, 삼성 SDI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손실률 5%를 넘기고 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배상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는 100%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아예 못 받을 수 있는데, 불안전 판매 등 판매사의 책임이 클수록 또 투자자가 처음으로 가입했거나 고령일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임신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 출산을 제도화했습니다. 교육부가 교실 현장의 수업 혁신을 이끌 리더 교사를 매년 100명 선발해 해외 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수업 평가 혁신의 주체인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 주변 학교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했다 갚았을 경우에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약 300만 명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상자들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연체 금액을 다 갚지 못했더라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할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 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 13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 8천 명이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포함한 늘봄 학교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돌봄 교실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대기자 문제도 늘봄학교 도입으로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공유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공유 숙소 안에 실내 보안 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성명을 통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 카메라 정책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다음 달 30일부터 새로운 보안 카메라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실내 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 보안 카메라 사용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호스트에게는 등록업체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임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 체계가 자체 기관이나 조직, 세포를 외부 물질로 오인해 공격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아토피성 피부염, 셀리악병 등이 있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 응용보건학 연구소의 메가신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볼 때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여성은 임신 중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예식 관련 비용,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죠. 업체마다 가격이 제각각인데다가 가격 정보도 부족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웨딩 업체들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건물을 예식장으로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과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 표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웨딩 플래너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 가격 정보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에 더해 전환 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금 공시 및 개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 수익, 위약금, 심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 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입사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최근 한 건설 회사에서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해서 화제가 됐었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 리조트 업체에서도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부터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한 명당 5천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지원하기로 해 최대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휘발유 차량의 판매량까지 위협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경유차의 판매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신규 등록 대수가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LPG 차량보다도 판매량이 낮아졌는데요. 올해부터 대기관리 권역법이 시행돼 1톤 경유 트럭은 신규 등록이 안 되고 어린이 통학 차량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된 영향이 컸습니다. 또 환경 관련 규제에 지난해 요소수 사태까지 겪으면서 경유차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생활화학 제품이 건강, 환경에 해가 없다는 식의 표현으로 관련 법상 표시, 광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 제품 50개의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의 제품이 규정상 금지된 무독성, 친환경, 천연, 인체에 무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화학제품 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 연말쯤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유럽의회가 현지 시간 13일에 통과시킨 최종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AI 활용 분야를 4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을 사용하려면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고 또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 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하는 전문가를 위한
국가기술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5월 18일에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자격시험을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은 단일 등급으로 객관식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 BI는 기업의 수억 개 경영 빅데이터를 수집해 차트와 그래프 등으로 한 창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일값이 계속 치솟으면서 일부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겉에 조금 흠이 있는 이른바 B등급 과일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유통업체들은 과수농가에서 그동안 2차 가공식품용으로 분류됐던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해 할인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은 기존 판매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과일과 채소 제품을 15일부터 최대 58%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에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9,620억 원 이상의 반도체법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한 텍사스 공장 건설 외에 추가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일요일에는 2024 서울 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 광화문 광장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구간 교통이 통제되는데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7일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시 35분까지 마라톤 대회 구간인 광화문, 남대문, 시청, 잠실대교 등 주요 도로를 단계적으로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남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해 일요일 오전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의 비의 양이 5에서 30mm가량으로 가장 많겠고 내륙 지역은 1에서 5mm가량 비가 스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다소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의 최저기온은 5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4년 3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